24년도 2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많은 형태는 자연스럽게 어떤 데이터를 이끈다? 양적인 데이터를 이끈다. quantitative, 양적인. lead to는 뭐뭐를 이끌다. 뒤에 결과를 가져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연구라고 하면 보통 숫자로 표기가 되는 양적인 연구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행복에 관한 연구는 측정할지도 모릅니다. The number of 뭐뭐의 수죠. number of는요. 많은이란 뜻이죠. 수많은. 뭐의 수? times인데 someone smiles during an interaction. 누군가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웃는 횟수의 수. 그래서 지금 time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어요. 선행사가 있고 뒤에가 완전해서. 행복에 관한 연구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누군가가 얼마나 많이 웃는지 그 횟수를 측정할 수도 있고, 그 수치니까 양적인 거죠. 또 어떤 연구? 기억에 관한 연구는 측정할지는 모릅니다. 똑같이 뭐의 수를, 아이템의 수를, 어떤 아이템? on부터 10min까지 묶어주고 아이템스를 소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있고 뒤에가 불완전하죠. recall 뒤에 목적어가 없죠. 상기시키다. 기억력에 관한 연구니까 1분, 5분, 그리고 10분 이후에 각각 측정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아이템을 기억을 하는지, 그 아이템의 수를 측정을 하는 게 양적 연구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뭐를요?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 are said. 지금 물어보는 것이니까 동명사, 주어고, 간목, 진목인데 진목에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얼마나 많이 그들이 슬퍼하는지는, 그래서 의, 주, 동. 그걸 물어보는 것은 yard, 동사로 생산하다, 산출하다. 어떤 걸 산출해요? 양적인 데이터를 산출해 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있지 않대요. 믿을 수가 없대요. 똑같이 이제 횟수를 세는 건데 수인데 숫자인 데이터를, 그러니까 양적인 데이터를 생산해내는데 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냐?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가리키는 건 이 양적인 데이터, 수치인데도 왜 믿을 수가 없냐? 인데 동의어부터 쓰면 이렇게 있고요. 자, 응답자의 회상은 respondent, 응답자, recollection은 회상. 응답자들의 회상은 maybe inaccurate, 부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라는 정의는, 슬픈이라는 이 정의는 could vary widely, 아주 넓게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을 수가 없는 이유는, 양적인 데이터여도 믿을 수가 없는 이유는 그 회상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슬픔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지만 물어보는 것, 뭐라고 물어보는 것? 동명사 주어고요. 이 주어의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prompt. 여기서는 유발하다, 촉진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큰 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는 직접 화법이에요. 실제로 그 실험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How many times in the past? 과거에, 지난해에 Were you said죠? 간접 의문문이 아니에요. 간접 의문문이 아니고 직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말했는지니까 실제로는 당연히 의문문의 순서를 지켜서 말을 하겠죠? 그래서 you were, 주, 동의 순서가 아니고 동주의 순서입니다. So were you sad? 너는 지난해 얼마나 많이 슬펐는가? 뭐 할 만큼? 형용사 enough to. 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이런 뜻이죠. call in sick. 병가를 내다. 어디에요? to work. 직장에 병가를 낼 만큼 충분히 슬펐는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병가를 낸 횟수를 물어보는 것은 prompt, 유발합니다. 뭐를요? 구체적인 답을요. 병가를 얼마나 냈는지는 그 횟수는 정해져 있겠죠, 당연히. 정확하게 객관적인 수로 남아있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 지금 방금 위에처럼 그냥 얼마나 많이 슬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네가 충분히 너가 슬픈 만큼 병가를 낸 횟수가 어느 정도야? 그걸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객관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건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래서 프롬프트 동의어는 trigger, cause, spur 이런 단어가 있고요. 구체적인 답이 나오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단어로 overall, whole, general 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의 순서가 있고 enough 명사 to 부정사가 있죠. 순서 주의해 주셔야 되고 형용사가 올 때는 enough 앞에 오야 된다. 얘는 뭐뭐 할 만큼 충분한 명사의 의미고요. 비슷하게 뭐 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에게 rate, 평가하다.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이렇게 끊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그러면 a procrastinator. 일단 procrastinator은 미루는 사람이에요. 얘는 뭐냐? 얘는 원래 문장은 they are a procrastinator인데 they are a bad procrastinator에서 bad를 의문사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how bad 그 남은 a procrastinator they are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ad를 그냥 끌고 왔다. a bad procrastinator에서 bad를 앞으로 끌고 왔다. 의문사로 쓰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미루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려고 물어보는 것 대신에 물어본대요. 대신에 물어보자. 뭘 물어봐요?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공과금 고지서. 여기 또 큰 따옴표가 있죠? 그러면 실제 직접 의문문이 되겠죠? 순서가. 그래서 너의 공과금 고지서 중에 너가 현재 늦게 낸 게 얼마나 있냐. 뭐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것들을 지불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공과금 고지서의 납부가 늦었는가. 그러면 공과금 고지서를 내지 못한 그 횟수는 정해져 있죠. 누구나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수치죠.
그래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된다. 이게 지금 명령문이에요. 물어봐라 이렇게. people에 의해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고요.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당연히 됨은 공과금 구지서가 되겠죠. utility bills. currently 현재. 그래서 여기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까지가 의문사고 얘는 직접 의문이기 때문에 동사 주어 형태로 나와 있죠. 질문인데 어떤 질문? that부터 response까지 붙고 질문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seek는 요구하다. 뭘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돕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만들도록 돕습니다. make abstract concept clearer 인 거죠. 그래서 make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그리고 뭐 하는 데로요 또? ensure, 보장하다. 보장하는 걸 돕는데요. consistency, 일관성을.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까지. 일관성이 있으니까 다음 연구에서 또 쓸 수 있는 거죠. 객관성이 확실하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and를 기준으로 help make abstract concept clearer A and ensure부터 끝까지 B 이 형태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make의 목적격 보어예요. 근데 help 뒤에는 보통 이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지금 주어입니다. 목적어가 questions예요.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겹치는 경우는 목적어를 많이 생략합니다. 생략이 되고 준사역 동사니까 make라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죠. make랑 ensure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문장 삽입으로 나올 문장은 but 문장이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연구 질문을 획득하기 위한 뭘 획득해요? 믿을 만한 정보, 믿을 만한 양적 데이터, 디펜더를 양적 데이터도 믿을 만한 양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연구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은 뭐다?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네. AI의 진화죠. AI의 진화는 종종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된 뭐와 연관돼 있어요? singularity, 특이점이라는 개념과 종종
연관됩니다. 그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refer to 뭐뭐를 의미하다, 뭐뭐를 언급하다라는 뜻이고 지점을 의미한대요. 어떤 지점? F부터 끝까지의 지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왔죠? 선행사고 있고요. 뒤가 완전한 AI가 넘어선대요. 인간의 지능을. 동의어 surpass라는 단어가 있고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딱 그 포인트를 특이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래서 말하는 그 지점은 당연히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점이 되겠죠? 그 지점 이후가 되면 예측이 된대요. 가주어, 진주어가 나왔고요. 진주어는 예측을 당하니까 수동태. AI가 repeatedly,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것 스스로를 개선시키고 진화시킵니다. 어떻게? At an accelerate pace. accelerate는 동사예요. 가속화하다. 근데 가속화된 속도죠. 분사로 쓰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빠른 속도,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런 맥락이 돼야 돼서 동의어는 constantly, continuously가 있고 반의어로 순간에 momentary, 더 really가 되겠네요. occasionally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가 목적어랑 같죠? 그래서 제기대명사. AI가 자기 인식이 되고 본인과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죠. 인간처럼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알고 추구한다. 그가 자신의 목표를. 그러니까 인간과 같아지는 거죠. 결국 이게.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그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했을 때 그것은 의식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뭐가 아니라요? 기계가 아니라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의식적인 존재, 의식이 있는 어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I와 인간의 의식은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같이 진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원래는 인간만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AI도 이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줄 알게 되면 결국 인간과 비슷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이 함께 진화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진화를 할 거래요. 새로운 차원으로. 왜냐면 AI가 이제 끼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뭘 통해서?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있네. 선행사가 이 앞문장 전체예요. 선행사. 얘는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의 개수정법이죠. 그래서 고치면 and it. it이 가리키는 것도 앞문장이 되겠다. 어쨌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제공할 거예요? 지적인 자극을 제공하고요. 또 뭘 할 거냐면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성에 영감을 불어넣어줄 거래요. provide A with B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얘는 뭐랑 같다고요? provide B to A랑 같다고요. intellectual은 지적인, stimulation은 자극.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끼리만 의식을 진화시키는 게 아니라
AI랑 같이 하기 때문에 지적인 자극이 올 거고요.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성도 당연히 불어넣어 줄 거다.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다, 불어넣다 라는 의미고,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의 의식이 또한 중대한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한테? AI의 진화에. 지금까지는 AI가 우리 인간한테 끼치는 영향을 봤으면 반대로 우리가 AI 진화에 영향을 끼칠 거래요. 그럼 왜? AI 진화의 방향은 크게 따를 거기 때문에, 뭐에 의존하기 때문에? What values and ethics can we incorporate into AI? 의주동 순서죠? 어떤 가치와 윤리를 우리가 AI에 포함시킬지에 매우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AI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AI한테 어떤 가치와 윤리를 집어넣을지, 포함을 시킬지에 따라서 AI가 어떻게 진화를 할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AI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AI와의 관계를 뭐로 봐야 돼요? mature, 상호적인 공존으로 봐야 돼요. 의식적인 존재들의. AI도 의식적인 존재고, 우리도 의식적인 존재죠. 그런 공존, 상호적인 공존으로서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existence는 존재라는 뜻인데 코가 붙으면 같이하다의 의미가 붙어서 공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recognizing, 분사 구문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인식하게 될 거예요. 뭘요? 그것의 권리와, 그리고 이제 supporting, 또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recognizing and supporting, A and B, 지지하게 될 겁니다. 그것의 의식의 진화를. 네. 그래서 AI랑 우리는 같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거를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서림은 2개를 볼 건데, 이렇게 2개. Our consciousness will evolve랑 conversely 이렇게 2개 고르고요. 상호 의존적인 이란 뜻이에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입니다. 다음 거 볼게요.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대요. 뭐에 대해서? 꼴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recognize는 여기서 인지하다,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뭘? 우리의 한계에 대한 인지. 뭐에 대한? 또 정보, 시간, 그리고 인지적인 능력. 뭐 쉽게 말하면 뇌의 능력 이런 거예요. 정보, 시간, 그리고 인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에서 노벨상을 받았대요. 그럼 이제 그게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할 텐데,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자원? 2부터 independently the resource, 자원을 수식하는 형용사용법이고요. compute는 계산하다,
답을 계산하는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개인이 답을 다 만들어내서 자원을 사용하지 않죠. 남이 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방법을 알고 그걸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하고 사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 만들어내서 각자의 자원들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답을 계산해서 만드는 그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머리의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분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대요. 분배하다. 뭘 분배해요? 계산을요. Across the population. 인구에 걸쳐서, 전체적인 인구에 걸쳐서. 그러니까 나만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 계산을 다 한 명씩 부분 맡아서 그 계산을 하고 있다. 분배를 한다. 그래서 해결을 하는 거, 답을 천천히. Generation by generation. 세대에 걸쳐서. Distribute A, solve B. 구조고. 그러면 all we have to do. we have to do가 오를 수식하는 목관대가 생략된 형태예요. 보통 that을 쓰고요. all이 오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is 동사.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The right answers. 올바른 답을요. to가 생략된 거예요. 명사정보 to가.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에 뭐 기술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그 기술의 처음부터를 알 필요는 없고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 올바른 답만 우리가 배우면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것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너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How your computer or toilet works. 의주동. 너의 컴퓨터나 화장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실 이해를 할 필요가 없죠. 살아가는데 그런 지식은 사실 필요 없죠. 하지만 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인터페이스와 물을 내리는 것을. 인터페이스. 여기서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안에 우리 화면이 있을 거고요. 그 화면에 뭐 앱이 있을 거고 뭐 어떤 버튼이 있을 거고 메뉴 등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화면 안에 있는 것들,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만 있으면 돼. 그리고 화장실은 뭐 하면 돼요? 물을 내릴 수만 알면 돼.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end는 use B, 여기 flush, 물을 내리다. A and B 구조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만 알면 돼. 그래서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이번에 주격 관계대명사 수식을 하네요. transmit은 전달하다인데 전달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 전달되어야 하는 모든 것은 is which button to push.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이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뭐뭐 할지로 해석하고 뭐 토일렛, 화장실이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물을 내릴지 그것만 우리한테 전달이 되면 된다. Essentially, 근본적으로 How to interact with technologies.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면 된다는 거죠. 뭐라기보다는 어떻게 그것들이 작동을 하는지 이기보다는 뭐 컴퓨터 안에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테크놀로지스가 지금 요 데이를 가리키는 게 되고 다음 장 And so 그렇다면 instead of 뭐뭐한 대신에 holding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대신에 뭐보다 than부터 no까지 묶고요. 요 and를 기준으로 we have 동사 need 동사 이렇게 A and B 구조예요.
정신적인 능력.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이 말이죠.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컴퓨터가 이 안에 어떻게 생겨서 어떤 부품을 써서 이렇게 작동되고 이런 정보까지 다 알고 있는 것 대신에 우리가 그 정보까지 알고 있기에는 멘탈 캐퍼시티, 정신적인 수용 능력, 그 능력이 부족하죠,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그거 알아야만 해요? 아니죠.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담고 있는 것 대신에 우리는 dedicate A to B, A를 B에 바치다. 우리의 큰 뇌를 작은 조각에 바칠 수 있어요. 어떤 조각? 거대한 계산에. calculation, 계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만 해서 효율적으로 작은 계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만 하면 된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we understand things.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는 거야. 잘 이해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할 만큼, 그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만큼. 부사 enough to 부정사죠. 그러니까 결국 형용사 또는 부사 enough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게, 뭐뭐 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부사가 오는 이유는 이해하다를 수식하기 때문에, 동사를 꾸기기 때문에 well이 와야 돼요. 그래서 them이 또 things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benefit, 이익을 얻을 만큼 충분히 잘 그것들을 이해한다. 하지만 all the while, 그러면서,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at the same time, 더 어렵게 말을 해보면 simultaneously.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계산? 더 큰 전체에 기여하는,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그래서 calculations를 꾸미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라는 기술을 쓴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안 채로 컴퓨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 지식 시스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사용을 하는, 아주 작은 부분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안 채로 그냥 사용을 함으로써, 조그만 한 그 일부분만 함으로써 뭐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래요. 모두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모든 개인이.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뭐 비단 컴퓨터만 해당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예를 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래요. 뭐에서? 더 큰 계산에서 for our society's collective brains. 집합적인, 집단적인 뇌를 위한. 그래서 이 collective brains를 다시 말하면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집단 지성. 결국 우리가 각 개인이 하고 있는 생각, 행동 이런 걸 계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게 모여서 사회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두뇌처럼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기술에 대한 행동, 생각 등이 모여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두뇌처럼 작동한다. 엄청 큰 두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이 아니고 그 개인이 다 모여서 개인들의 그 생각이나 행동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이 되는 거죠. 집단 지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 글에서 말하는 계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문장 삽입은 and so 문장을 고를게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일부분만 각 개인이 일부분의 행동들을 함으로써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이 파트적인 부분의 일을 함으로써 계산을 함으로써 그게 다 모여가지고 사회적인 집단적인 지식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적인 한계를 보상하는 것에 있어서 집단적인 지능의 역할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How much we suffer. 이 지금 주어고요. 의문사이자 주어동사.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의문문. suffer은 고통받다, 고통에 시달리다. 근데 고통받는 건 우리가 셀 수 없으니 how many가 아니고 much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에 시달리는지는 동사,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의주동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구성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의주동 나왔고 프레임은 여기서 구성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에 시달리는지는 사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가 마음에서 고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마라톤, 달리는 그 장거리 러너들의 예를 듭니다. 1500m 러너들이 push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밀어 넣어요. 지금 1500m 러너스가 themselves를 가리키죠. 주어와 목적어 같으니까 제기대명사 밀어 넣어요. 어디로? 극단적인 고통으로. 극심한, 극단적인
왜냐면 오래 뛰어야 되니까 극단적인 고통으로 당연히 밀어 넣어지겠죠. 뭐 동의어로 drastic이라는 단어도 있고, 반의어로는 뭐 mild, moderate. To win a race. 우승을 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1500m 러너들이 그들 스스로를 극단적인 고통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넣을 때, 뭐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넣는다의 예시를 대시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들의 근육이 소리치고 있는 것, 그들의 폐가 폭발하는 것, 뭐로? 산소 부족으로. 이런 걸 이제 러너들이 본인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거죠. 소리치는 것, 동명사고, 폭발하는 것, 동명사인데 소리치는 건 그들의 근육이 소리치는 거니까 의미상 주어가 나옵니다. 동명사에 그들의 폐, 얘도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폐가 폭발하는 거니까 explode, 폭발하다. 렁은 폐. 근데 이렇게까지 그들 스스로를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넣었을 때 사실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고통에 시달리진 않는데요. 물리적인, 신체적인 고통은 엄청나겠지만 사실 심리학적으로는 고통에 많이 시달리지 않는데요. 사실상 울트라 마라톤 러너들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시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지금 울트라 마라톤 러너스가 주어고 토크가 이제 핵심 동사예요. 동사가 엄청 멀리 있죠.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이제 who부터 endurance까지 묶고요. covering은 여기서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cover는 여기서 달리다란 뜻이고, 일단 who부터 endurance 묶은 게 people을 수식하겠죠? those people을.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고, crazy enough to 계속 나왔던 표현이죠. 뭐뭐할만큼 충분히 뭐뭐한 형용사죠. 얘네는 그들 스스로를 밀어 넣을 만큼 충분히 미친 사람들이래요. 뭘 넘어서서? beyond, 뭐뭐를 넘어서서, 정상적인 경계를 넘어서. 뭐에? 인간의 인내심. 그러니까 보통 정상인들의 인내심의 그 정상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 스스로를 밀어넣을 만큼 충분히 미친 사람들이래요. 이미 그러니까 좀 익숙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내심이 길고. 그래서 달린대요. Distances of 50 or 100km, 50에서 100km의 거리를 달린대요. 또는 그 이상도 달린대요. Over many hours, 수시간 동안. 사실 100km면 수시간도 아니더라고요. 며칠씩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정신적인 수용 능력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막 고통에 시달리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신체적으로는 시달리면 시달렸지 정신적으로는 잘 시달리지 않는다. 인내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미 그걸 넘어설 만큼 충분히 미쳐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 러너들은 talk, 이야기합니다. making friends with their pain, 그들의 고통과 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속에서 고통을 자기가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 고통에 덜 시달릴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고통보다. 그래서 환자가 다른 예시를 드는데 paid for, 뭐뭐의 돈을 지불하다. 뭐에 돈을 지불했어요? some form, 어떤 형태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패시브는 수동적인이라는 뜻이죠. 수동적인 등 고통 치료, 등 통증 치료에 어떤 형태의 돈을 지불했을 때, 그러니까 등 치료에 돈을 지불을 했을 때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동적인이란 말은 뭐냐면 의사가 다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능동적인 게 아니라 의사가 다 해줘. 그래서 수동적인. 그래서 패시브라는 말이 붙는 거고, 의사가 대신 다 해주니까 돈을 지불하겠죠? 그래서 practitioner,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가 깊게 민대요. 어디로? 고통스러운 부분을 깊게 민대요. 환자의 등에 뭐 하기 위해서? to mobilize it. 여기까지가 왼절입니다.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mobilize, 풀어주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 painful part of a patient's back. 등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말하겠죠. 그 환자의.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의사가 깊이 누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문장이랑 문장이 A and B 구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환자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고통이긴 한데, 당연히 아픈 부분을 누르니까 고통이긴 한데 좋은 고통이라고 부른대요. 목적격 보어죠.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그러면 이 대시 가리키는 건 의사가 누르는 거죠. 깊이. 자기 환자, 그 환자의 등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이건 나아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아픈 건 지금 나아지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마음에서 이렇게 페인, 고통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또는 그녀는 믿습니다. This type of deep pressure treatment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believe의 목적어예요. 문장이 목적어로 왔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걸로 알 수 있고, 이러한 깊은 프레셔 치료, 트리트먼트 치료, 이렇게 깊은 압박 치료와 같은 이러한 종류는 will be of value,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of는 hav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of로도 쓰기도 하고요. 일단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에도 불구하고요. 의사가 올바르게 직접적으로 밀어넣고 있을지라도 환자의 sore, 아픈, 티슈는 우리가 아는 그 티슈 아니고요. 그 근육 조직을 말합니다. 이렇게 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티슈가 나오면 조직 이런 의미예요. 환자의 아픈 조직으로 right, 직접적으로 밀어넣고 있을지라도, 밀고 있을지라도 그 치료는 너무 아파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 환자는 그것을, 아픈 부분을 누르는 것을 좋은 고통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일단 동의어로 inactive, non-participatory, 비참여적인, 반의어로 active, engaged, participatory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시달리는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마음가짐이 우리가 고통을 좀 더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